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특별한 순서로 김용록 전남도지사를 초청해 전라남도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용록 전남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 18일에 예.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전남도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는데요. 예. 혹시 뭐 곤란한 질문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네, 곤란한 질문이 뭐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곤란한 질문이라는 게 잘하라는 의미고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곤란한 질문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주로 이제 예산 관련 지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어떤 전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습니까? 이제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9개 시군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 도정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게 도리다 생각이 돼서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민과 대화 시간으로 충분히 경청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현안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민들 같은 경우는 낚시 통발 관련 어구수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예를 들면은 지원해달라는 그런 말씀 계신 분도 있고 또 섬 박람회를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에서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요청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섬 박람회가 오는 8월 8일인가요? 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 네. 기념식은 네. 목포 신안 쪽에서 이번에 하기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섬의 날 말고 섬 박람회는 지금 여수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라 이렇게 바쁜 행보를 해가고 계시는데 올해 이제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정책들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가 전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관광벨트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포함이 돼서 청신호가 되고 있는데요. 또 각종 호재를 만나서 좀 탄력적으로 올해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은 저기 전남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과 부산까지 해서 오거돈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작년 12월 달에 만나서 상생발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남해안권의 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살리자. 그중에서도 관광에 대해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이렇게 남해안 해안도로와 또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순신 호국벨트 사업 이런 부분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조에 해당되는 남해안 해안관광 도로 사업을 연도 연륙 사업을 이번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수 남면 화태에서 화정 백야까지 4개 섬 정도를 5,800억 정도 사업비를 들어서 연도 연륙 사업을 하게 돼서 그 사업을 통해서 고흥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안 앞에서 해남 화원까지 연륙하는 연도하는 이 사업 같이 해서 1조 원 정도의 예타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 산업이 크게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그리고 순천 광양까지 포괄해서 이 동부권이 남해안 해양 관광에 거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벨트가 지금 1단계 계획이 지금 설명해 주셨고 또 2단계 차후에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추가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타면제 사업으로는 1조에 이렇게 연도 연륙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다 완결이 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여수에서 시작해서 고흥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고흥에서 완도의 약산까지 거기도 연도 연륙을 해상 교량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하면은 완도까지 여수에서 1시간 이내에 해상 관광도를 타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포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목포에는 또 건너편 이제 신안군이 있는데 신안군도 섬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하겠다 했는데 아직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도 연결하고 아울러서 이제 이순신 호국 관광 벨트 사업도 하면서 결국은 남해안 해안 관광 벨트라고 했잖아요. 벨트면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거점 관광 이 콘텐츠와 관광지를 잘 만들어야죠. 이제 SOC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순신 호국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양 관광 또 힐링 또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뭐 경도에 자수형이 있고 여수 경도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 단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여수 자수형 또 해남 우수형 이런 어떤 그 콘텐츠를 잘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취임 이후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한정공대 전남 유치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정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전남반을 꾸리는 등 그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한정공대 이제 설립 지원 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남도 광주자는 혁신도시인 나주에 이렇게 유치가 돼서 대단히 정말 우리 도민들이 많이 반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한정공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고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순천대학이랄지 목포대학이랄지 이런 우리 거점 대학들도 함께 혜택을 보고 또 우리 동북권은 포스코 ESM 이제 양극재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 산업들도 앞으로 한전을 중심으로 한 또 한전 공대를 중심으로 한 나주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도 그런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설립 준비 지원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함께 한정공대 설립을 적극 지원을 해서 2022년 3월에는 꼭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정공대가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주 인근에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전남 지역의 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인재를 전남의 인재들을 한정공대에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인재 키우는 이렇게 요람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영재고등학교, IT 에너지 영재고등학교도 이번 기회에 함께 설립하겠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같이 갖게 된다 봅니다. 인구가 돌아오는 그런 것까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순천, 여수, 광양 또 이런 동부 지역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한정공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전라선에는 현재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뭐 KTX 전라선 증편이라든지 다양한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 교통 편의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그도 KTX 증편이랄지 또 SRT 이제 새로 증설 문제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기존에 건의를 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선로가 평택에서 오송 구간이 선로 용량 문제가 있어서 더 증편하기에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에타 면제 사업하면서 평택 오송간 복복선 사업 에타가 지금 에타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풀릴 걸로 보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평택 오송 구간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수와 익산 간의 고속철도 사업이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RT 문제도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또 국가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열차를 통한 그 관광객들이 전남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꼭 그 어떤 철도 교통에 대한 편의성 이 부분은 꼭 지사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포에서 순천, 순천에서 부산까지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와 목포, 부산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전철화 철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축하게 되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순천, 여수, 광양권에도 많이 올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철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구권의 그런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린 뒤로 이렇게 7년 넘게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런 어떤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제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후 활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어떤 마이스 산업의 어떤 부흥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여수권이 광양만 여수권이 대단히 발전이 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활용해서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 기능을 갖춰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2022년에 유엔 세계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이런 부분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자는 게 저희들 계획인데요. 그래서 우선 컨벤션 센터를 이제 사후 활용 차원에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도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이 3억 톤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광양항이 개항한 지 무려 32년 만에 첫 성과라고 하는데요. 전남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광양항의 발전 계획이나 이렇게 챙기실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수 광양항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좀 걱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난해 3억 300만 톤을 달성을 해서 세계에서 11번째 이렇게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 도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특히 동부권에서도 특히 광양시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수 광양항을 세계 10번째 이내의 항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유관기관이 공동 마케팅을 하고 또 한적 화물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이제 배후단지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건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이제 전력 154 킬로볼트 전력 공급 시설을 이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설도 하고 또 낙포 부두 이제 리뉴얼 사업 이런 사업을 꼭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이제 여수 광양항이 세계적인 항으로 세계 10대 항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가 여순 사건 70주년이었습니다. 여순 사건 진실 규명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법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째 국회 계류 중이고요. 올해까지도 이제 시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민의 열망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분들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굉장히 큰 염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70주년 추모제 행사 때는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합동 추모식에 참석을 했고, 제가 또 도지사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당론 발의를 해놓고 있고, 또 국회의원분들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아울러서 이 특별법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고요. 또 지난 2월 달에도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 간곡히 꼭 이 특별법 제정을 이번 20대 국회 내에, 임기 내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지역 정치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도, 사회단체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북권 주민들 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꼭 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말 그동안의 한이 풀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특별법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도 이번이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에 이제 다양한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을 하나로 묶는 통합청사에 대한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알려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지사님의 구상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이게 이제 각 기관들이 통합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통합청사를 동북권에 건립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이제는 1급 행정부지사가 추가적으로 신설이 된다 하면은 1급 행정부지사까지 통합청사에 함께 근무하도록 해서 동북권이 경제적으로는 더 발전이 돼 있죠.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면에서 좀 소홀하다, 소외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통합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통합청사를 어디에다가 유치를 할 것인지, 또 통합청사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저희들은 좀 통합청사가 단순 청사가 아니고 문화적 복합 공간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서 충분히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우리 민원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청사 민원실이 너무 비좁거든요. 민원실에 갔을 때도 요즘에 쾌적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통합청사를 잘 만들겠습니다. 잘 만들고 어디에 위치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위원회를,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도지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의 이 자치조직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은 1급 부지사도 우리 동북권 통합청사에 함께 배치해서 통합청사가 그야말로 동북권의 어떤 행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지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와서 근무하는 그런 통합청사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오시고 또 알아방송도 출연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연일 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파란 하늘을 봐야 될 시기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전남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더 뭐 센 편은 아니지만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특히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라남도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시군의 대기 오염 측정망을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취약한 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단,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보급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5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네. 이건 상당히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이부제를 한다든지 또 살수차를 확대해서 운영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도 노후된 경유차,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단속도 함께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미세먼지의 이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도시 수부를 동부권에 특히 많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2개소를 동부권에 도시 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갖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부 지역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도 차원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도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전라남 도정에 대해서 뜨거운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한정공대도 유치됐고 또 우리 국고 예산도 대단히 많이 확보한 가운데 SOC 예산을 대거 확보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도민이 행복한 전라남도, 도민 성공 시대를 꼭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라남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